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막 맨날 여기 멍들고 막 그랬었어요. 다른 반 친구들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막 단체로 조롱을 한다든지 조리돌림을 한다든지 지네 기분 좋으면 안 하고. 여기가? 네, 그냥 쥐가 뭐라고 오늘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줄까 생각해서 학폭 피해자 겸 극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29살이고요. 파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꿈과 어떤 희망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담임 선생님? 네, 지금 6학년 다니고 6학년 몇 반이에요? 6학년 4반입니다. 4반? 나 6학년 때 4반이었는데? 아 진짜요? 아, 예. 원래 4반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역시. 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유호성의 인터뷰를 알게 됐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알고리즘에 피해자들 운동 도와주시고 가해자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글 쓰셨던 게 네. 커뮤니티 글에 떴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피해자들 운동 알려주셔가지고 자신감 얻게 도와주시겠다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폭 피해자로서 당했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괴롭힌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된 일인데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를 가면서 꿈이 안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저도 원래 그 중학교 가기 싫었는데 남는 중학교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난체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는 거 있으면 대답을 막 많이 한다든지 앞에서 먼저? 네, 이런 잘난 척 같은 걸 좀 많이 이게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 되게 꼴보기 싫은데. 네, 맞아요. 다른 애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왜 그랬지 싶은데 그걸 많이 해서 이제 찍히게 된 거죠. 흔히 말하는 그 뒷자리 앉는 친구들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애들이랑 잘 지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좀 까불까불한 친구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잘 지냈었는데 얘네는 눈 밖에 나니까 욕설 같은 걸 섞어가면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뒤에서 자꾸 뭘 던졌어요. 특히 지우개가루를 많이 던져요. 지우개가루 같은 거 뭉쳐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 같은 거 모아가지고 뒤에다가 몰래 옷 같은 데다가 뒤에다가 몰래 막 털어두고 이게 뭐 저기 뭐냐 후드 같은 거. 네네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털어두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와가지고 괜히 이유 없이 때리고 이런 거는 진짜 엄청 많이 있었고요. 다른 반 친구들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막 단체로 조롱을 한다든지 조리돌림을 한다든지 너 이 새끼도 못 이기지 않냐. 너 이간질. 예, 뭐야 옆반 애가 너 이긴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막 벤치 같은 데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애랑 싸움 붙이고 막 거기 그 여러 명 우르르 몰려서 중학교 때. 네. 뭐 제일 임팩트 남았던 게 막 실내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막 말하다가 웃는 낯으로 실내화 갑자기 벗어가지고 그리고 뺨을 이렇게 엄청 세게 때린다든지 예,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막 맨날 여기 멍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걔는 그렇게까지 맨날 그런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랬던 친구는 아닌데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내가 이런 책을 빌렸는데 여기 이렇게 누굴 때린 내용이 나온다 하면서 그 책으로 막 등을 계속 이렇게 모서리로 찍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자기가? 네, 그냥 쥐가 뭐라고 시험 기간에 막 독서실 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막 불러가지고 독서실 안에서 바지 벗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극적으로 이제.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치욕감을. 네. 근데 주로 좀 이 단체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리돌림하니까 그게 되게 상황이 어린 나이 되게 무섭게 피하지도 못하고. 네. 그냥 불려가는 느낌이니까. 네네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지네 기분 좋으면 안 하고 그냥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니까 불안감 이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담임 선생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랑 그때랑 학교 분위기가 너무 달랐고 제가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되게 격한 분위기였어요 학교가. 그래서 엄청 무서워서 차마 말을 못했고 저희 어렸을 때까지는 사실 학교에서 뭐 싸우고 다니고 이런 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냥 장난인 줄 아셨어요. 그냥 뭐 너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모르셔가지고 이게 엄청 심했을 때는 진짜 생각하고 막 8층에 살았었는데 뭐 의자 갖고 가서 떨어지면 편할까 막 이렇게 자주 생각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겪다가
주도해서 괴롭히던 애는 아니고 약간 사이드에서 좀 보조하는 약간 좀 따까리 개념의 애들 있잖아요. 따까리 같은 애들. 네, 걔가 와서 찔뻑찔뻑 건들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걔는 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이 그래서 정도면 내가 그 친구만 아니면 이 새끼 그냥 그래서 죽일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발작을 일으켜서 그때 의자 같은 것도 막 집어 던지고 막 걔한테. 네, 그리고 막 그때 커터칼 같은 거 필통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휘두르면서 그냥 막 난동을 부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1학년짜리니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제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담임 선생님들이 엄청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그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조사위원회 이런 것도 여러 번 열리고 다행히 그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일을 안 하셔서 어머니가 학교 자주 오시고 그 뒤로 케어 같은 거 잘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받진 않았는데 그 1학년이 되게 힘들었네. 사실 중학교 내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우 관계를 잘 못하고 이런 건 아닌데 친한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면서도 사실 되게 위축되고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사실 이제 그런 걸 잘 생각 안 나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이후로 또 괴롭히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다행히 그 뒤로는 전혀 없었어요. 타깃이 보통 한 명이 아니라 보통 그런 친구들 보면 막 2명, 3명 뭐 그냥 뭐 다른 옆반까지 막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끝나고 나니까 저희 반에 이제 라고 저만큼 작고 왜소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선천적으로 막 더러운 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머리에 비듬이 되게 많은 친구였거든요. 이제 걔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걔를 저 괴롭히지 똑같이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당하는 뭐 지우개가루 같은 걸 막 몰래 옷 위에다 올려둔다든지 너 뭐 비듬이랑 구분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걔를 엄청 건드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저도 무서워서 차마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럼 그 친구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걔는 중2 땐가 전학 갔던 거예요. 다른 학교? 네. 아마 그 괴롭힘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 교단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그 피해자나 가해자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네. 보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 가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학급은 맡아보진 않았는데 좀 잠재적 피해자라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아니면 교우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친구들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걸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가해자가 정말 100이 있으면 99 잘못한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저도 제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걔네가 정말 이유 없이 처음부터 건들진 않았고 제가 그렇게 잘난 체를 좀 하고 걔네가 이렇게 괴롭히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긍을 했어요. 아, 내가 그건 정말 잘못한 게 맞다. 원인은 내가 제공했구나. 네. 친구들한테. 피해자도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도 변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이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난체를 또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불러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줘요. 아, 그렇게 얘기해. 이제 선생님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를 해주겠네요. 좀 심해 보인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 좀 전조 단계다 그러면 지금은 너가 아직 어리고 초등학생이어서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주면 커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의 이런 행동이 분명 마이너스가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경험을 해봤는데 너가 이제 이런 행동을 조금 줄여가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친구들 중에 속된 말로 좀 오타쿠 같은 약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사소한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약간 맞아요. 그런 친구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약간 전조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 그냥 솔직하게 기분 안 나쁠 선상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혼자서 극복할 수 있게끔 좀 달려도 하고 이건 너가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선생님 찾아와라. 그냥 언제든 들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주기 싫은 게 아니라 너가 극복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얘기도 해주고 네, 그런 애들을 케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당한 거지 내가 다 한 게 아니잖아요. 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로 그렇게 너무 트라우마 굳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극복을 하려면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거는 약간 자기 자신감 얻는 데 좋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제발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서워서 도움 안 도움을 청하고 누구한테 정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 담임 이렇게 네, 요새는 진짜 학교 폭력 예방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아, 시스템이. 진짜요? 네, 학교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 교실이 학교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공이 돼 있어요. 위클래스라 해가지고. 진짜. 옛날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 학교에 일부러 검은 띠를 메고 가. 품띠인데 얘가 검은 띠를 메고 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야쟤 태권도 검은 띠야 그러면은 안 건드려. 발차기 하는 것도 못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못 봤는데 그냥 태권도 그 도복에다가 검은 띠를 메고 하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지금은 야쟤 중학교 특이한데 MMA 한데 말 한마디에 아무도 안 건든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뭐 제가 뭐라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를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모든 것을 갖춰져 있습니다. 체육관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좀 할 수가 있고 성폭력이라든지 폭력 예방에 대해서 예전부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잘 케어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뭔가 숨어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자신들의 꿈을 잘 펼쳤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잘 케어를 해서 멋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팅!